하면은 뭐 네. 출연료도 주나요? 미안해. 밥 사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이브예요. 우리 한 3주 만에 라이브인가? 그쵸. 2주 됐나? 거의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초특급 게스트 모셨는데 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보도록 MZ세대의 희망! MZ세대? 네. 몇 년생이셨지 참? 90년생, 90년생 김용태가 온다. 90이면은 몇? 32. 웬일이야, 나 지금 계산도 안 돼. 네. 그 정신 정도. 차리시고, 네. 정신 차리고. 응. 자, 저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이미미. 송미미. 네, 김용태. 김미미입니다. 네. 김미미입니다. 네. 네. 김미미. 아니, 근데, 본명이. 네. 본명이 맞아. 본명이 이제 김용태, 저는. 총장님이랑. 저는 사실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김용태 총장만 기억이 나는 거야. 나 그때 한번 그래가지고 실수도 한 적 있어. 예전에 그냥 복귀했는데. 전화 거기다 했어?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너무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 김용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최고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한 거야. 어떡해. 거의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김용태 총장이 뭐라고 하셨어? 진짜 거짓말하고 정적? 1분 동안 정적 진짜 안 와. 거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뭔가 얘기들이 나한테 온 거지. 아니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뭐라고? 하시고 오늘 제가 대전시장을 저희 당 대전시장 행사를 갔다 왔는데 오늘조차도 네. 김용태 위원이 오신다니까 사람들 그 김용태 총장님 옛날 오신다라고 사분들이나. 생각하고 오늘조차도. 저한테 김용태 의원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헐. 네. 왔는데 이미 나는. 아직도 헷갈려 하죠. 여기 청년 김용태가 왔는데. 아니. 꽤 분발하겠습니다. 유효했어. 90년생 김용태가 온다. 그게 좀 되게 확 슬로건이 들어오는 좋았어. 슬로건이야. 네네. 그쵸. 원래 90년대생이 온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네, 그 어. 책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근데 많은 뭐 직장도 그렇고 네. 다들 지금 90년생이 다들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90이 나이가 많다? 30대 이제 그치. 초반 제 그러니까. 90년생이 32살이니까 20대가 아니다? 기자님 몇 살이세요? 여기서 깔 수 없습니다. 신상 여기서 깔 수 각각이요? 없습니다. 네. 우리는 검색해보면 나무위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안 거예요. 나와. 근데 나무위키 그 정도까지 또 유명인이 아니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됐잖아요.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죠. 저는 지도부에 오셔서 같이 지도부랑 식사도 했고요. 저녁? 아니 점심 먹었습니다. 네. 근데 뭐 개인적인 얘기나 막 이런 것도 좀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사실 개인적인 얘기만 많이 주로 하셨어요. 뭐 선대위 얘기 전혀 안 했고 처음 오셨으니까 지도부랑 뭐 그간에 있었던 일들 또 에피소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 저는 총장님하고 첫 식사였는데 네. 굉장히 쿨하시더라고요. 재밌으시고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해가지고. 인간적인 면모도 되게 많으시고 좀 더 많이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보스 같다던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무인시대 그거로 해서 깽 느낌. 많이 되게 고민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어떻게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냥 소프트하게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층이 좀 집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원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막 대표랑 저희 후보랑 이야기 막 주고받으셨고 그때 의견 드린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까도 돼요 이렇게? 그럼 약간 원가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되게 재미없으라고 일부러 그냥 서로 얘기하고 끝? 아니 되게 브레인스토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왜 굳이 우리 분양받을 때 풀옵션으로 사야 되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옵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누구는 TV가 2대 필요할 수도 있고 거실이랑 안방 누구는 TV가 아예 안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옵션을 다 선택하게 하면 집을? 옵션 선택하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은 지금 풀옵션이니까 인테리어도 뭐 누구는 거실 필요 없으면 아예 빼버리고 거실은 필요하겠죠. 뭐 베란다가 필요 없으면 아예 빼버리고 이러면 사실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세이브가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아니 굉장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비용이 말씀하시죠. 그래. 많아요.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근데 그런 얘기들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하고 후보님하고 말씀하시고 저 의견 주고 받고 윤석열 후보는 좀 많이 공감하고 공감하시고, 이런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듣는 식으로. 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죠. 본인 그 젊은 시절하고 지금은 집을 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청년들이 그런 집 거 되게 있으세요? 공감 많이 하시죠. 저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심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채곤님은. 그렇죠. 며칠 전에 영국 갔다 왔잖아요. 네. 캅26 회의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후보님이 그때 경선 중이었죠. 후보님 전화도 주셨어요. 직접 공항에서 잘 다녀오라고. 오, 진짜? 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어요? 잘 다녀오라 끝? 잘 다녀오고 선물 사와라.
모사오래요. 핸드크림. 아니, 모사오래. 그때는 되게 의례적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조심하고 뭐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사왔어 선물? 안 사왔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가지고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고 후보한테도 막상 뭐가 도움이 될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셨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대선 후보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차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민감하게 빠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바른 조언을 해주시거나 좀 그런 것 중에서 많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 잡아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성에 대한 거니까. 근데 삼김이라고 하잖아요. MZ는 좀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들 풍부하시잖아요. 특히 뭐 김한길 대표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근데 그게 좋아요? 그 김한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야권에 합류하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 올까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통합적인 측면? 통합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적인 측면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의 모 민주당 구의원분들 비례대표분인데 현직 구의원을 버리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을 버리면 비례대표직이 당연 상실되니까요. 버리고 저희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한길 대표가 오신 이유도 저는 분위기 좋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었겠죠. 그러니까 586 운동권들이 직접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이끈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정부를 운영하면 굉장히 사리사욕 없이 잘 이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4년간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더 무능하고 부패했고 뭐 부동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청와대 참모들 국민들한테는 1가구 1주택 하라고 말씀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정작 부동산 투기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질적인 것들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랑 절망감을 느꼈고 특히 민주당 내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은 실망감을 느끼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력에 쟁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었을 거고 이번 3월 9일 날 바꾸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어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그런 거부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거부감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선대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융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저희 정강정책을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펙트럼 안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되고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역할을 저는 김병준, 김한길 대표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정강정책에는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저는 더 안정적인 정권교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청년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역할도 바쁜데 신보라 의원님이 했던 역할 네네. 맞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역할도 바쁜데 중앙청년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바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바쁘더라. 지역에 엄청 돌아다니고 네네. 지역분들이랑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 만나야 되고 저희 당이 혹시 뭐 당에 오랫동안 기여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답도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분들 이제 많이 만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당의 어떤 풀뿌리적인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약간 그 윤석열 후보라던가 당에 얘기하는 어떤 비판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비판적인 측면은 없었고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대표랑 후보랑 혹시 갈등적인 국면이 있는 거 아니냐 선대위 관련해서 질문? 네 그런 것들을 혹시 우려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뭐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만났던 청년분들은 그 후보님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싶은데 후보님하고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렵대요. 뭐 이런 얘기. 약간 지금 저희가 경선 끝나고 뭐 몇 명의 2030 당원들 탈당하시고 뭐 몇 명이 들어오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맞아 참.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탈당 의사를 비친 당원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지역 내려가서. 근데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셨던 그런 당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겠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보다듬어 주면 언제든지 후보한테 이제 뭐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분들을 후보가 더 많이 찾아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이제 호소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경선 결과에 의해서 약간 좀 마음을 등 돌리신 분들의 후보께서 더 찾아뵙고 이분들이 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고 공감을 표해 주신다면 저는 이분들이 후보님에 대한 평가 새롭게 하고 더 적극적인 지지층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층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려면 어떤 걸 윤석열 후보가 좀 해야 일단은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저도 공직선거를 2번 치러봤습니다만 이 지지자와 후보자는 동조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떨어진 것 같고 당선되면 내가 당선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2030들이 이번에 첫 정당을 가입했고 첫 경선을 치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을 거기 때문에 상실감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치유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후보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실망하거나 아니면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던 당원분들을 따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소신이나 이런 것들 MZ세대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평가하고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저 근데 계속 궁금했던 게 예전에 그 우리 게스트 나올 때도 계속해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라는 불공정을 깨트린 어떤 플랫폼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우리 2030 세대들한테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 최고위원에서 좀 느꼈던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주당의 불공정성이나 위선적인 측면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던 청년들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 것 그대로 말하면서 되게 재미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MZ세대 특징이니까 뭐 사이다적인 발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흥미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준표 무야홍 뭐 하면서 이렇게 또 구호처럼 커뮤니티에서 짤도 돌고 하면서 지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약간 밈처럼 된 건가?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소신이나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조금 더 다시 생각하고 한번 새롭게 평가를 하면 저는 MZ세대가 원하는 방향인 것 같아서 전 더 지지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MZ세대를 뭐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겉모습이 너무 약간 보스스럽고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서 오히려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 글쎄요.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근데 그래서 난 공정성이 어떤 상징처럼 작용한 게 있는데 왜 인기가 없냐 이게. 그런 거 약간 실험 그다음에 아프리카 노동자 선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떤 현재 그런 젊은 세대의 감성을 따라가기가 젊은 세대는 솔직히 워라밸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쵸, 워라밸 근데 중시하죠. 120시간 딱 이러면 꼰대? 너무 싫은 거지 그냥.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그런 것도 있어. 불량식품 발언이라던가. 어떻게 보세요? 뭐 후보께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말을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MZ세대가 원하는 거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인정이나 사과를 원하겠죠. 저희 MZ세대 특징이. 그러네. 아마 후보께서도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마 후보님께서도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개사과 이런 게 터졌을 때 이제 이게 자기 의미랑 다르게 나가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그게 이제 커졌잖아요. 나중에 파문이 이제 그런 거 말고 MZ 세대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그 경선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점이 왕자 있잖아요. 네, 왕자 이거. 그거를 이제 해명하는 캠프 측에서 보면 약간 해명하면서 좀 더 논란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후보나 캠프 측에서 인간적으로
말씀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구술을 했고 저희도 시험 보기 전에 떨리면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막 청심환 먹고 그러지. 뭐 청심환도 먹고 뭐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왕자가 본인이 지금 막 뭐라도 다 해야죠. 그러니까 구수하는 과정에서 징크스를 감수하기 위한 어떤 일종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쉽게 그냥 해결하면 사실은 해명하면 그랬다. 말씀하면 되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캠프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보호하려다 보니까 뭐 동네 주민도 뭐 그러니까 손을 뭐, 한 예, 번만 씻다 예. 보니까 뭐 다 안 그러니까 씻겼다. 이게 뭔가 더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MZ세대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것 좀 같아요. 뭔가 솔직함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네. 앞으로 이제 당의 후보가 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Z세대가 새롭게 평가하고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참여를 안 한 상태잖아요. 네. 그 러브콜은 갔는데 어쨌든 본인은 좀 이렇게 하신 상태인데 어떻게 뭐 들어올 것 같으세요? 뭐 나중에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림들을 연출할 걸로 보시는지. 마지막에는 뭐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홍준표 후보한테 떨어지신 분한테 강요해서 뭐 함께하자 말하는 건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마 그분도 바깥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의 꿈인가요? 그 플랫폼에서 충분히 젊은 세대가 어떤 놀이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를 해주실 수 있는 거, 과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 뭐 선거 국면 막바지에 함께 하셔가지고 연결해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선거 경선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원팀 강요하는 거는 저는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좀 너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통하는 느낌인데 왜 윤 플렉시블하게.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홍 후보는 페이스북으로도 우리가 소통을 가능한 느낌인데 윤 후보는 좀 다가가기가 첩첩이 산중인 느낌이야. 맞아, 그런 건 있죠. 근데 본인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들을 좀 치르면서 어떤 홍역을 겪다 보니까 약간 더, 왜냐면 기자들도 지금 통화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내일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 만나죠. 뭐, 내일 최고위 있으니까 뭐 말씀하신 내용들 그 얘기들을 아마 여러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기자들이 지금 통화가 아마 안 되니까. 아까 웃어 넘기셨지만 그 2030 당원들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하는데 못 찍겠다고 한 게 이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네. 닿지가 않는다는 네. 거지. 그게 막 뭔가 웃고 멀어 넘겼지만. 보여. 뭔가 되게 맞아, 뭔가 높은 산처럼. 그러니까 페이스북 팸에 보내면 답이 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치. 왜냐면 저한테도 댓글이라도 페미가 달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댓글도 들어 많이 달리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텔레를 다 보내, 다 답이 와. 보내.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요. 정말 자기가 보내는. 자기가 보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진짜로. 아니 본인. 근데 텔레를 그걸 다- 보내면 약간 저한테도 수백 통의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이거 응대하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과연 정말 이재명 후보가 뭐 기자들한테는 이제 아, 소통을 기자들한테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막 그러니까 뭐 주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거는 보고 빨리빨리 답장을 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급한데 뭐 바로바로 답장 못 하는 건 아마 좀 시간을 두고 답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정들을 뛰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보통 그 일정 가는 사람들은 거의 말진들이 가는 기자분들 거예요. 중에서. 말진 예. 기자들이 가는데 사실 그 출장 한번 가는 게 우리도 알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막 너무 사실은 주연은 후보인 거고 기자는 사실은 항상 빠져가지고 어떤 그래서 이걸 챙겨주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좀 챙겨주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어떤 그 눈빛으로라도 좀 어떤 그런 게 너무 없다. 그런 게 이렇게 너와 나의 간극은 굉장히 멀어. 이런 것들을 되게 눈빛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그게 현장에 간 기자들한테도 그럴 정도면 당원들은 더 하지. 아니 뭐 아니? 그 눈빛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눈빛에 대해서도. 내일 비공개 회의에서 눈빛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넌 선대위를 메이저니? 약간 그러지. 에이 아니, 너무 너 또 KBS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왜냐면 KBS, MBC만 메이저라고 하시니까. 아니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하시나? 요즘에 나와요. 자리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선 초기에 조금 어떤 잡음들이 있었는데
약간 좀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쌉불체 거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되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만큼 되게 순수하신 분이구나. 이것도 같이 느꼈어. 그만큼 되게 거기 순수하고.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나요? 저는 집사불체를 못 봐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뭐 막 그냥 정말 가정적인 사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강아지랑 되게 데리고 놀고 그 개그맨들이랑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과 없이 이제 표정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진도 되게 막 얼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게 딱 드러나고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신 분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 대선 어떻게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지금 예측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청년분들이나 많은 국민들 지역 내려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정가 4범을 저희가 뽑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이미지나 보여주셨던 행보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30대 당 대표가 뽑혔잖아요. 네네. 어떤 국민의힘이 젊은 바람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좀 젊게 보이게 하는 어떤 쇄신 역할을 담당하는 그 축이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 또 배현진 최고위원은 되게 어린 네. 의원이고 비교적 잘 뭐 어떻게 장점이나 단점들을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것?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좀 스마트해지고 빨라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당직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기한을 해서 서명받고 사인받고 결제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표한테 굉장히 바로 그냥 직보하는 당직자들도 많고 오히려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뭐 찾아가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뭐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되게 재밌게 말하면 네, 그렇죠. 심플해진 것 같아요. 단점은? 단점은 글쎄요, 아직까지 뭐 단점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지도부가 대표로서의 어떤 위험을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 당원분들도 있으세요. 과거에 이제 어떤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면서 자기 정치라고 하면 또 자기 정치고 어떤 그 적재적소에 딱 이렇게 날려주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정말 대표로서 맞는 건지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전통적인 이 정당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들은 이제 당 대표라면 근엄하고 정갈하게 메시지도 딱딱딱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 리더십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지도부가 보면은 나름대로 그래서 성공적인 경선 치렀고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최재형 후보 다 모셔가지고 잘 치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잘 하고 있었고 저희가 또 정당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지도부가 나름대로 잘 해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랑 좀 어떤 티격태격하는 거는 나는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서 흥행도 되고 서로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본인들은 약간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보는 사람은 되게 발전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해서 좀 발전이 돼가는구나. 오늘 자 김용태 총장과 이름이 똑같은 우리 김용태 MZ세대 그 김용태 최고위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되게 솔직한 얘기들 많이 나눠봤던 것 같고 점점 더 발전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리자. 네, 그리고 스튜디오가 너무 환하고 좋아요. 우리 조명을 지금 많이 켜서 최고위원이 여기 왔다고. 몇 개야 조명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젊은 피. 맞아. 자, 네. 이제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안녕.